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한복통입니다. 차서 나타나는 복통입니다. 배가 차다, 냉하다. 이 얘기는 뭐냐? 바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한열이 굉장히 중요한 병의 원인이 됩니다. 배가 아픈데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배가 뭐 바늘 같은 거 콕콕 쑤시듯이 아파요. 어떤 때는 칼로 베는 것 같이 아파요. 수세미로 쑤시는 것 같이, 긁는 것 같이, 박박 긁는 것 같이 아파요. 은근하게 뻐근하게 못 참을 만큼 꾀병하듯이 아픈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복통에 다양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표현에 따라서 다 원인이 다릅니다. 날카롭고 예민하고 이렇게 아픈 것은 찌르듯이 짜게듯이 수세미로 벅벅 긁듯이 이렇게 아픈 것은 열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열에 의한 것은 대개 손을 만져보면 손이 뜨끈뜨끈합니다. 또 살찐 사람보다 마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마른 사람들이 열이 많이 나죠. 예민하죠. 똑똑하죠. 머리가 잘 돌아가죠. 감정의 변화가 많죠. 그러면 그게 복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손이 차요. 만져보니까 얼음장같이 차요. 이런 사람이 배가 아프다. 깐죽깐죽.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요. 깐죽깐죽.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뻐근하게, 은근하게, 기분 나쁘게, 살살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는 경우는 냉에서 아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서 검사를 해요. 뻘겋게 염증 반응이 있어요. 염증이에요. 위험이래.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한 거지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염증을 없애는 치료를 한다고 될까요? 됩니다. 차서 오는 복통, 한복통은 더군다나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따끔따끔하다, 짜게듯이 아프다, 바늘로 쑤시듯이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 약 기운 떨어지면 또 똑같아요. 그리고 특징이 스트레스 받거나 기분 나쁘거나 신경 쓸 일이 있으면 또 그래요. 그게 열이에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복통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서 한열, 차냐 더우냐, 차다 순환이 안 된다, 덥다 너무 항진돼서 반응을 한다. 항진돼서 반응을 하니까 어때요?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열독이 되는 거예요. 냉하면 어때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과 열은 한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한의학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진통제 쓰고 호르몬제 쓰고 그거예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해요? 차면은 따뜻하게 도와주고 너무 열이 있으면 차게 해주고 냉하게 해주고 어떤 거? 쓴맛으로서. 쓴맛이 가면 열이 나는 것을 꺼줘요. 그래서 한복통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복통 고생하는 사람들. 특히 겨울에는 한복통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한여름에 많습니다. 한복통 환자. 왜?
한여름이 되면은 바깥엔 더워지면 배는 차져요. 그런데다가 에어컨 바람 쐬죠. 찬 거 먹죠. 그러니까 한복통 환자가 겨울에 제일 많고 한여름에 많습니다. 이 한복통의 한약적인 원인은 이제 한열이죠. 냉에서 나타나는 복통을 이제 한복통이라고 그래요. 차다, 얼음 얼었다. 찬 곳에 뭐 순환이 됩니까? 사람도 움직이지 않아요. 개미도 안 움직여요. 깐주가 아프고 참을만하게 아프다. 참을만하게 아파, 불편하게. 참을만하게 아픈데 이게 계속되고 반복되다 보면 심하게 아파집니다. 그 다음에 복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되면서 설사도 해요. 그 다음에 생리통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냉대화가 동반되고요. 그 다음에 만성피로. 장기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만성피로가 나타나고 남자들은 힘을 못 써요. 정력이 자꾸 감퇴된다. 동반되는 증상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위를 따뜻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서 복통을 없애고 그러면 희한하게 정력이 좋아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아무리 정력을 좋게 해주는 약을 써도 되질 않는데 배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발기력이 좋아진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뭘 먹으면 뭐 좋아진더라 이렇게 하고 막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보예요, 바보.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복통이 잘 나타나는 체질은 수족이 냉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어제가 여기가 푸른 사람. 그 다음에 눈이 쑥 들어간 사람. 이 눈이 쑥 들어간 거 두 가지예요. 혈이 부족돼서 눈이 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배가 차면 눈이 들어갑니다. 특징이. 근데 너무 눈이 들어가면 좋지가 않아요. 아주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나쁜 병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눈이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의사의 규절도 있습니다. 얼굴이 함한 체질. 얼굴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턱이 이렇게 나오고 이 아랫입술이 이렇게 좀 나오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그다음에 입술이 푸른 사람이요. 입술이 푸르둥둥하면 섹시하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입술이 푸른 사람은 배가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복통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한복통의 한약적 치료는 향사양이탕이라는 처방이 가장 대표적인 처방인데 여기에는 내상에 나오는 처방이 있고 흉에 나오는 처방이 있는데 내상에 나오는 향사양이탕을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손발이 찬 사람 내상에 나오는, 흉에 나오는 향사양이탕이 또 있는데 그거는 손바닥이 노랄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중탕, 배가 냉한 사람, 배꼽이 못생긴 사람. 부자 이중탕은 그거보다 더 심한 병이 오래돼서 나쁘게 변형이 되기 직전이에요. 그럴 때는 부자 이중탕을 써야 돼요. 건니탕은 얼굴이 갸름하면서도 함하고 턱이 나오고 아래 입술이 두툼한 사람이 건니탕 정도를 써야 돼요. 왜 이렇게 차면은 한 가지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느냐. 따뜻하게 주면 되는데 바로 사람 생긴 모습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좋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차면은 따뜻하게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체가 오묘하고 한의학이 오묘한 겁니다. 한복통 환자들은 많습니다. 특히 배꼽이 못생긴 사람이 한복통이 올 가능성도 많은데요. 우리가 배가 아픈 경우 무조건 복통 없애는 약을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해주면 한의학적으로 한복통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